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음식 속에 담겨 있는 ICT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요리는 과학이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음식 산업이 지금만큼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런 발전 뒤에 최근에는 음식 산업에 ICT 기술까지 결합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음식에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네. 푸드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렇죠. 이 푸드테크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푸드테크 말 그대로 음식과 기술을 결합한 단어죠.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맛집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배달을 시키는 등 우리의 먹는 생활에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영역을 이제 푸드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부터 좀 많이 급부상한 그런 분야인데요. 한국과 중국에서는 배달앱이 가장 유명한 푸드테크 분야이지만 실제로 푸드테크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푸드테크는 재료를 공급하는 단계부터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리를 테마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고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음식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새로운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음식 재료와는 달리 새로운 이 성격의 음식 재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재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예를 들어 햄튼 크릭 푸드라는 곳에서는 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달걀을 만듭니다. 빌 게이츠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만든 비욘드 에그라고 불리는 이 달걀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콩과 해바라기 기름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달걀을 이용해 만든 쿠키나 머핀은 진짜 달걀을 이용해 만든 쿠키와 똑같은 맛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신기하네요. 이미 30여 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네.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비욘드 미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콩을 이용한 닭고기와 쇠고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사실 뭐 콩을 이용한 고기 제품들은 그전에도 좀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고기와 비교해도 그 맛이나 식감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품을 먹어본 사람들의 리뷰를 봐도 맛이 좀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하네요. 예. 또 이와 비슷하게 치즈나 기타 단백질이 들어가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대체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데요. 이렇게 식물성 고기를 따로 네.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식물성 음식 재료를 시도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축산업이 성장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 거죠. 네. 축산업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만약에 공장에서 저희가 식물성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사람의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더 값싼 고기를 공급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다른 한편으론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실제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주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예전엔 단순히 콩 단백질을 이용해서 뭐 고기를 만들었다면 이젠 거의 분자 레벨로 재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한 맛을 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지만 실제로는 제약회사 하나에 버금가는 그런 연구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굳이 먹는 고기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분야가 은근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비욘드 에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달걀처럼 생긴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합성을 만든 제품이니까요. 대신에 이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그 달걀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 달걀 같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네네. 근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계란이 안 들어간 하지만 마요네즈랑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마요네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계란이 안 들어간 쿠키 도우를 만들어서 이미 그 시판 중에 있습니다. 계란이 없어도 그것과 똑같은 맛을 낸다고 좀 자랑을 하면서요. 미국에서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개발되고 할 텐데 일단은
좀 맛이 좋거나 아니면은 음식하기 좋아야 될 텐데 이 푸드테크가 요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좋은 재료를 갖출 수 있다라면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분명히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리를 도와주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케아에서 몇 달 전 이케아 컨셉 키친 2015라는 영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대학생과 디자인 회사와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미래형 주방의 모습을 제시한 그런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주요 주방 기구가 이미 테이블 위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 위에 달린 프로젝트가 요리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조리 방법을 직접 제시를 해서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주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예, 진짜로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네. 저 같은 남자들도 혼자서 요리를 좀 쉽게 할 수 네, 있을 요리 것 못하는 같은데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또 쉬운 요리 좋지만 사실 이제 요리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오늘 뭐 해 먹지 이런 고민은 이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요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만약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셰프 왓슨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IBM의 인지 컴퓨터 솔루션인 왓슨이 요리 잡지 본 아페티가 가지고 있는 약 1만여 개의 레시피를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 담겨 있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인데요. 예. 네네. 자신이 가진 지식에 사용자의 취향이나 음식 간의 궁합 등에 대한 정보를 더해서 다양한 새로운 요리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플레이티드라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 요리사들이 매주 제안하는 7가지 요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요리 재료와 조리법을 원하는 날짜에 집에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한 달에 4번 주문할 수가 있고 가격은 한 달에 $60 정도입니다. 한 번에 $15 정도를 내면 인류 요리사의 레시피와 재료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한 서비스들은 한국에서 아직 이용할 수가 없고요. 대신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배달 서비스나 아니면 레스토랑 검색, 예약 서비스 네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을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 먼저 해먹남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먹남녀는 말 그대로 해먹는 남녀라는 뜻인데요. 예. 최근 직접 이 요리하는 붐이 일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서 네. 쉽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레시피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레시피를 그때그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취향빈 목적 또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 이런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지원을 해서 빠르게 필요한 레시피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00여 명의 요리 블로거들과 제휴를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요리 방송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다른 한편 헬로네이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 농가에서 상품을 직접 수거를 해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네네. 사실 산지에서 파는 식재료를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는 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직거래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런데 이 직거래는 소량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다양한 상품을 여러 개 구입하기도 역시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주문을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수확을 해서 생산자 이름을 걸고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와. 아직은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런 곳에만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배송 지역을 좀 점점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산지에서 바로 다음 날 예.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요리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사나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먹방이 유행을 하다가 요리하는 쿡방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 푸드테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까요? 이제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좀 어린 분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먹을 먹거리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유명 셰프가 추천해주는 레시피에 맞게 생산자에게 그 재료를 직배송받아서 로봇이 대신 요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네. 그와 함께 남은 음식을 공유를 하거나요. 아니면 서로 레시피를 자랑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만약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환경 식재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레시피까지 알려주는 푸드테크를 통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